자, 그러면 우리 학습 전략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제목을 이제 저랑 오늘 윤가득 교수님이랑 두 분이서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학습 전략 특강이라기보다는 합격 전략 특강, 더 마음에 들지? 합격. 왜냐하면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 짧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독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 공부를 학습을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도 물론 되겠지만, 더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보는가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나중에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시험을 좀 잘 보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야. 합격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합격을 하기 위한 멘탈 관리. 자, 그래서 시험을 보는 방법, 실질적인 것과 그 다음에 잘 보게 하는 멘탈 관리, 정신적인 것,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독해 한정에서 말씀드릴게요. 윤가득 교수님도 계시니까. 자, 독해 시험을 잘 보려면 일단 이 중에서 뭐 여기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특정한 그 레벨에 대해서 제가 따로따로 얘기를 못하겠지만, 일단 최상위권 학생 있잖아. 방법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빨리 읽고 그냥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독해 학습 전략 같은 이런 특강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시간에 빨리 가서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는 게 나아요. 자,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뭐냐면, 문제를 최상위권 학생이니까 다 읽고 100점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고, 100점이 아니라 우리가 합격권에 들기 위해서 그 학교에 진학하는 여러 학생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만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경우라면,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을 점수로 누가 많이 바꿀 수 있냐, 그게 결국 합격 전략이 되겠죠. 그러니까 독해에서 여러분들 같은 실력이라면 더 많은 점수가 나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시간을, 어차피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에 다 못 풀면 실력이 있더라도 점수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시간에 쫓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안 쫓기려면 빨리 읽어야 되는데, 빨리 읽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문을 빨리 읽는 것과 또 하나는 문제를 빨리 읽는 방법이 있어요. 지문을 빨리 읽는 방법은 지금까지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글 전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소위 맥락 독해라는 걸 해서 글 전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빨리 읽는 거, 지문을 빨리 읽는 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빨리 읽을 수 있을까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현실적으로 점수 또는 현실적으로 전체 시험 보는 시간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보기 선지가 4개 아니면 5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 보기 하나에서 예를 들어서 한 2초씩, 한 3초씩만 줄여도 그 보기 선지 곱하기 문제수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지문 하나 읽고 문제 하나 푸는데 보통 한 2분에서 3분 정도 잡잖아요. 2분, 3분이면 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보기 4개나 5개를 빨리 읽을 수 있다면 그거 다 합친 시간은 3분이 아니라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제대로 읽고 한 문제 더 푸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기를 고르는 그런 구체적인 요령은 뭐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구체적으로 보여주니까 그걸 잘 따라하시면 되겠지만, 제 수업 안 듣는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고? 보기를 읽을 때 오답을 빨리 골라내자. 이거 머릿속에 넣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5개는 보기가 있으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4개는 안 읽어도 되는 애들이에요. 이 안 읽어도 되는 애들을 다 읽으면서 해석하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답 보기를 빨리 골라내자. 방법은
가능하면 오답 보기에 있는 거를 다 읽으면 안 돼.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를 읽고서 그 핵심의 키워드가 보기에 포함되어 있나 안 포함되어 있나. 만약에 틀린 보기라면 얘는 이 단어 때문에 얘는 아니야. 전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골라내면 굉장히 빨리 고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보기를 문제에서 보기를 오답 보기를 빨리 제끼자는 걸 벌써 넣으시고 그게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두 번째는요. 또 같은 실력이라면 문제를 푸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항상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문을 먼저 읽는 게 좋아요? 아니면 문제를 먼저 읽고 푸는 게 좋아요? 항상 물어봅니다. 자, 대답은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일단 많은 대학에서 나오고 있는 지문 하나에 문제가 2개 이상 달린 그런 유형들은요. 무조건 지문부터 읽으세요. 알겠어요? 문제 유형 보지 마시고요. 지문 하나에 문제가 2개 이상 달려있다. 2개, 3개짜리다. 그럼 지문부터 읽습니다. 처음부터 읽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 독해를 통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해서 빨리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푸시고요. 자, 문제는 많은 학교들이 또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짜리가 많이 나오잖아.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짜리는요. 유형에 따라서 선택해야 됩니다. 자, 보기부터 봐야 되는 그러니까 그 지문 말고 보기부터 봐야 되는 대표적인 유형이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또 확장돼서 추론 문제. 내용 일치 유형과 추론 유형은 일단 보기부터 한번 쭉 봐. 그러니까 보기부터 보라는 게 뭐냐면 다 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든지 보기를 다 읽으면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갑니다. 그리고 5개 중에 정답은 항상 하나인데 쓸데없는 4개를 보기를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돼. 그러니까 지문보다 보기를 먼저 읽으라는 것도 1번은 무슨 뜻이고 2번은 무슨 이거 다 읽으면 안 돼요. 뭘 읽으냐? 그럼 뭘 보라는 거니? 내용치 문제에서는요. 첫 번째 1번 보기를 딱 읽고 나서 그거랑 같은 내용을 위해서 찾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1번 보기 읽고 그거가 나중에 1890년에 나왔어요. 그러면 1890년에 해당을 빨리 찾아. 그 부분 읽고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 일치, 불일치, 추론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주제, 요지, 주장, 목적 이런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게 한 문제짜리 딱 나왔어. 그럼 그때는 읽고 첫 번째 보기만 한번 그냥 읽어봐. 머릿속에 넣지 말고 하나 딱 읽고 첫 번째 보기를 읽으면 대충 무슨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 물어볼 때는 항상 지문에서 앞부분, 제일 첫 부분 잘 읽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맥락 독해서 항상 얘기했지만 메인 아이디어 물어볼 때는 맨 처음에 잘 읽고 중간에 however 같은 이런 뭐가 나오는지 봐야 되고 마지막에 therefore, thus, so 같은 결론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지 찾아봐야 되고 문장 중에 should나 have to나 또는 강조 부분이나 need나 necessary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 부분을 눈여겨서 보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걔네들을 보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편입 질문들이 우리 수업 시간에 맨날 했던 맥락 독해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무슨 얘기하다가 중간에 덫이 이렇게 있어 떡 하고 나와.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리서치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 하고서 리서치 나오는 순간 요 뒤에 나오는 건 거의 10중 8구 여기가 거의 메인 아이디어잖아. 그렇잖아. 왜냐면 여기서부터 부연 설명이 시작이라는 말이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연 설명을 나타내는 그 많은 힌트들이 진짜로 보여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안 읽어도 되고 끝까지 읽어보면 리서치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봐서 likely도 나와요. likely 나오는 순간 같은 예제 2번째잖아. 끝까지 보면 이걸로 끝나.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만 확인하고 여기 다 맞추면 되는 거야. 메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글 전체에 대한 글의 구조, 오거나이제이션을 보고 빨리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빈칸 유형과 지칭 추론 유형이 있습니다. 빈칸 유형과 지칭 추론 유형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제일 빨라요. 걔네들은요 지문에서 빈칸이 딱 나왔어요. 그럼 일단 세부 맥락형이 아닐까 찾아봅니다. 키를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키들을 찾아보고 있으면 얘를 먼저 읽고 푸는 거예요. 이거 읽다가 이 뒤에를 읽지 말고 알겠어요? 이거 딱 나오면 빈칸 여기만 읽고 문제를 보고 보기 1, 2, 3, 4번에서 찍고 답을 표시하고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읽지 마세요.
지칭 추론도 마찬가지야. 끝까지 읽지 말고요. 중간에 지칭이 이렇게 쫙 뭐 문장이든 단어든 뭐 구별을 지금 서 있어 밑줄이. 그러면 얘는 그 뒤는 읽지 말고 여기에서 바로 문제로 가서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형별로 지금 몇 가지 가장 대표적인 거 일치 추론 유형과 그다음에 빈칸 지칭 유형, 그다음에 메인 아이디어 이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거 말고 이제 까다로운 건 순서예요. 코히어런스 유형이라 그래가지고 뭐 무관한 문장이라든지 삽입이라든지 순서정의라 이런 게 있는데 뭐 걔네들도 수업 시간에 뭐 방법을 얘기해줬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풀면 되는데 일단 지문 먼저냐 아니면 보기 먼저냐 아니면 지문도 다 읽고 풀 거냐 중간에 문제부터 풀 거냐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문 먼저냐 아니면 보기 먼저냐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유형에 따라서 각각 달리 풀어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뭐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독해에서는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빨리 읽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근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보는 문제는 난이도가 상중하가 항상 있어요. 그거는 출제하는 기준이야. 학교 출제할 때 난이도를 섞어서 출제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출제 교수님이 출제를 한 다음에 난이도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몇 개를 만든 다음에 상 몇 개, 중 몇 개 하면 이렇게 넣습니다. 반드시 상중하는 만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면 난이도 상 문제를 맞춰야 합격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난이도 상을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는 두 줄 세 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그거는요 일단 넘기세요. 시험 볼 때. 그걸 넘기지 않고 두 줄 세 줄 읽었는데도 모르겠네. 그러면 좀 더 시간을 쳐서 읽어봐야지 라고 그걸 끝까지 읽었다가는 이게 난이도 상일 경우에는 읽어도 모릅니다. 문제를 읽어도 몰랐기 때문에 문제 봐도 문제 못 풀어요.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틀리고 문제는 문제대로 틀립니다. 뭐가 문제냐? 그러면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난이도 중이나 하가 준비되어 있는데 걔에 가서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제대로 못 풉니다. 틀려요, 걔를. 그래서 뭐 한다고? 난이도 상중하 중에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면 일단 중이랑 하 문제를 맞추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이제는. 알겠어요? 욕심내지 말고 난이도 중하는 어떻게 구분해요, 선생님? 읽었을 때 70% 이상 해석이 되면 난이도 중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100% 이해 안 돼도 괜찮아. 70% 정도만 이해가 되면 걔는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30%도 이해가 안 돼. 그럼 걔는 난이도 상이에요. 알겠어요? 읽었는데 이거 대충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 난이도 상입니다. 여기 못 푸는 문제예요. 빨리 넘겨. 그래서 요 정도는 내가 알겠어. 최소한 60-70% 이해가 되네. 개 시간 투자해서 맞추세요. 여러분들 가는 학교의 모든 경쟁자들, 여러분 옆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다 여러분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는 그 학생들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간 계획에서 난이도 상에서 말리면 망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리지 않고 페이스 말리지 않고 중하 문제를 다 맞춰주면 그럼 옆에는 걔는 페이스가 말렸거든? 그냥 자기 점수도 안 나옵니다. 평소 점수거든. 여러분들은 평소 점수만큼 나와. 여러분들이 합격되는 거. 알겠죠? 명심하세요. 너무 어려운 문제 못 푼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시험 시간에. 좀 이따 멘탈 관리도 얘기하겠지만 시험에 떨어지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반 이상이 멘탈이에요. 멘탈 관리 안 돼서 떨어집니다. 시험 보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하면 벌써 멘탈에서 진 거예요. 그러면 그 철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는 시력 100% 발휘가 안 되거든. 앞이 캄캄해집니다. 한 번 읽어서 머릿속에 쏙 들어가야 되는데 두세 번 읽었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가. 그런 경험 있잖아. 분명히 읽긴 읽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가. 얘가 정리가 안 돼. 그게 멘탈 관리가 안 된 상태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것만 난 풀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들어가면 그럼 어려운 문제 넘어뛰고 그러면 시험이 쉽게 느껴지거든. 할 수 있네. 시간이 남습니다. 남는 시간에 아까 못 풀었던 난이도 3일 접근해서 그래서 한 문제도 맞추면 운이 좋은 거고 틀려도 괜찮아. 왜? 옆에 나의 경쟁자는 쉬운 문제도 틀렸거든 지금.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요렇게 일단 실질적인 얘기는 여기까지만. 뭐 너무 많이 떠들면 정리가 안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50% 이상의 시험은 멘탈 관리입니다. 근데 합격을 하기 위한 전략은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많이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게 와, 이거 평소 실력이랑 합격률은 다르네. 합격 불합격은. 왜냐하면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는데 평소에 보면 A가 더 잘해. 알거든? 질문하러 모이고 보면 알잖아. 근데 궁극적으로는 A는 떨어지고 B가 붙어요. 알고 보면 항상 A가 멘탈 관리 실패야. 그러니까 실제 합격 불합격은 실력만큼이나 멘탈 관리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멘탈 관리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긴장을 어떻게 이겨내냐는 겁니다. 긴장. 멘탈 관리 못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긴장 관리를 못합니다. 막 전날 밤부터 막 긴장하기 시작해. 그래서 저녁부터 잠을 못 자요. 막 가슴 두근거리고 막 잠 안 오고 막 나 자야 되는데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이 더 안 와. 그리고 아침에 가가지고 막 이러면 이제 가슴이 뛰니까 뭐 우황청심이라도 먹어야 되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자, 일단 전날 밤부터 가슴이 뛰면 이미 지기시게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이걸 마음에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 긴장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 시험 보는 날 긴장을 어떻게 안 하냐? 시험 보는 날 긴장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시험 보는 날은 긴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건 되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이 긴장을 어떻게 하지만 하면 안 하지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일 시험이야? 당연히 긴장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긴장이 안 되면 이상하네. 긴장돼야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극도의 긴장은 어떤 애들은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있잖아. 완전히 맥이 탁 풀어지는 형이 있어. 너무 긴장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는 날 모든 세상사를 놓은 것처럼 마음이 편해. 시험장에 딱 간다 마음이 계속 편해. 거의 심장이 안 뛰는 것처럼 마음이 편해. 시험지를 받아도 마음이 편해. 빨리 풀 마음이 없어. 뇌가 안 돌아가. 그게 극도의 긴장 상태야. 알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긴장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몸이 왜 긴장하는 줄 알아요? 시험을 잘 보게 해주려고 긴장하는 거야. 여러분들 실험 결과가 있어요. 긴장을 했을 때의 학생과 긴장을 하나도 안 했을 때의 학생의 그 퍼포먼스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실험을 했는데 긴장을 한 학생이 평소 자기 실력의 약 20% 정도 더 잘 퍼포먼스가 더 우수한 퍼포먼스가 난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적당한 긴장을 하면요 평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능력보다 20%더 많은 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뇌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하려고 긴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긴장을 하면 잘 풀립니다. 알겠어? 지나친 긴장을 하지 마. 그러니까 지나친 긴장 안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긴장 당연한 거야. 긴장되는 게 나를 합격을 도와주려고 내 몸이 나를 도와주는 거지. 그래, 긴장한 상태에서 풀자. 쉽게 말해서 부스터를 받는 거랑 똑같아. 긴장은 하면요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시험을 많이 봤지만 약간의 긴장은 항상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모의고사나 평소에 뭐 혼자서 이렇게 모의고사 풀고 이럴 때보다 실제 시험이라고 딱 생각하고 풀면은 훨씬 더 빨리 풀립니다. 그거를 모의고사 보면서 연습을 하라는 거야. 지금 모의고사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긴장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앞으로 할 일이야. 한 달 동안에. 남은 기간 동안에 모의고사 볼 때마다 긴장하세요. 이게 진짜 시험이다. 이 한 번의 모의고사가 나의 당락을 결정한다 생각하고 긴장하고 그렇게 긴장을 계속하는 연습을 하면 실제 시험 볼장에 가서 긴장하는 것도 평소 모의고사처럼 똑같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긴장을 안 하게 돼 있어. 미리 백신을 맞는 거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게 모의고사에 적용하라고 쓰이는 말입니다. 모의고사 연습은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엄청 긴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연습하면 실제로 가서 적당한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명심해. 앞으로 내일부터 모의고사 보는 건 완전 긴장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전날부터 잠이 안 올 정도로 본인이 성격이 원래 그래. 그러면 모의고사 볼 때 전날부터 잠이 오지 말아야 돼. 그렇게 긴장을 시켜야 돼, 스스로를.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 이제 적당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실제로 시험장 가서 어떤 멘탈리티를 갖는 게 가장 도움이 되냐? 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해요.
뭐냐면 제가 진짜 저도 그렇고 지금 뭐 엄청 10년이 넘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걸 지켜봤는데 항상 보면 이렇더라. 그 학생이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거 점수가 아니야 지금부터는 합격과 불합격. 어떤 사람 점수 되게 못 맞아도 합격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합격과 불합격은요 결과는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야. 다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면 또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라는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의 결과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아요. 그냥 제 지금까지 봤을 땐 그래요. 그럼 선생님 그럼 뭐 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운명이야. 선생님 지금 그 무슨 소리야 지금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지금? 아 운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 반 후에 합격할지 안 할지는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응? 이미 진짜야 농담이야. 이미 결정돼 있어. 근데 긴장을 왜 해? 여러분들 긴장해봐도 어차피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요. 긴장해도 붙을 사람 붙어. 긴장 왜 하니? 어차피 결정돼 있는데. 아 진짜야 결정돼 있어.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럼 긴장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 놀아도 되나요? 아니지. 결정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진인사 대천명 들어봤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하는 거야. 그리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거야. 결과까지 여러분들이 좌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좌우할 수 있는 건 바로 진인사까지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의 능력이고 여러분들의 힘이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야.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후회 없이. 그리고 결과는 대천명. 하늘의 뜻을 그냥 따르면 돼. 기다리면 돼. 무슨 말이겠어요? 진인사 대천명이야.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될까 안 될까? 와 점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부 어떻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시고 고민할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그게 진인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친구랑 만나서 공부 안 된다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뭐 떨어지면 어떻게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다 뭐냐? 공부 안 하고 딴짓하는 거거든. 그러한 모든 시간에 그냥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세요. 그게 진인사입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볼 때는 딱 앉아서 1교시 종칙전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나는 할 만큼 했어. 결과는 하늘의 뜻이야. 이제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역할을 다 하자. 응? 이제 나한테 주어진 마지막 역할이 뭐야? 시험지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푸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야. 뭐 더 잘 풀어야 된다, 실수하면 어쩌지? 다 잡생각이에요. 그냥 시험지 받아서 1번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걸 그대로 쏟아붓는다 생각하세요. 결과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1교시 종치기 전에 눈 감고 앉아있다가 시험지 받고 그냥 풀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제가 봤던 시험을 가장 잘 보는 멘탈리티였어. 아시겠죠? 네. 자, 짧게 한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25분 동안 얘기했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뭐 독해라는 거 사실은 아까도 처음에 몇 가지 얘기를 해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열심히 하면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대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학습 전략 특강이라든가 뭐 아니면 합격 특강 이런 거 있잖아. 앞으로 이런 거 있어도 듣지 마. 잠깐 학원 관계자가 보면은 듣지 말고 이 시간에 뭐 해야 돼? 네, 하던 대로. 여러분들은 사실 다 압니다. 공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업을 계속 들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각 뭐 논리, 뭐 독해, 다 교수님들이 최선의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 이제는 방법을 찾는 거는 더 이상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 그 시간에 뭐라고? 지인인사, 할 일을 하세요. 방법은 알잖아. 재밌는 얘기 해줄까 마지막으로? 이것도 뭐 유튜브 올라간다던데
유튜브에 이제 공부 관련 유튜브도 되게 많잖아. 그런데 그 많은 유튜버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 뭔지 아니? 공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주는 강의는요 유튜브 조회수 1000회가 안 돼요. 내용 컨텐츠가 기가 막혀. 내가 봐도 와 이건 정말 대박이다 이런 컨텐츠는요 1000회가 안 되더라고. 엄청나게 많은 조회를 받는 거는 항상 이런 내용이야.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알겠어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맨날 조회수가 최고로 찍어. 그런 학생들은 뭐니? 오늘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 듣고 다음날 공부를 해야 되거든? 안 하고 자 다른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데 찾아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걸 보고 있어. 그 다음날 공부해야 되잖아. 공부 안 하고 그 다음날은 또 다른 공부 방법을 찾아서 유튜브를 찾습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지. 자 지금은 뭐라고요? 공부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죠?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